우리가 잘 나가는 주인공에 빠져 있을 때 그 뒤에서 분신 2를 맡고 있거나 같은 반 친구 2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서울의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져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이곳. 경기도 인천시 아니고 인천광역시다. 인천 범죄율 많다. 아무래도 마계 인천. 마계 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인천엔 어둠의 그림자가 깔린 듯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이 오명의 시작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인천과 여러 대도시를 놀리는 지역 드립이 막 생겨날 때부터였다. 출입구가 31개라는 고난이도 던전 부평 지하상가와 쿨하게 90도까지 올라가는 월미도 바이킹. 게다가 무서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운봉공고를 필두로 한 일명 도봉산은 인천에는 양아치가 많다는 인상을 굳혀줬다는데 소문의 실체 같은 이곳도 인천이다. 2006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 뉴타운을 꿈꿨으나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져 유령 도시가 된 루원시티. 또 다른 지역보다 인천이 황사와 흐린 날도 많기도 해서 그런 이미지가 쌓여왔는지 모른다. 인터넷상에서는 지금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지는 저는 살면서 체감해본 적은 없어요. 특히 왜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역 안전등급에 따르면 실제 인천의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일 뿐더러 지금은 도봉산 고등학교도 루원시티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면만 과하게 부풀려져 인천을 언급하는 것 같다. 게다가 인천 경기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 있다. 인천은 이래봬도 인구만 300만 명에 가까운 우리나라 대표 항만도시이며 최대의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예부터 서울로 가는 관문이던 인천은 1800년대 말 대항과 함께 도시가 급성장했다. 그러던 인천은 해화의 물결을 따라 1890년대 후반기에는 제법 항구 시설을 갖추고 일본과 청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등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인천으로 들어왔고 철도, 통신, 등대까지 모두 인천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한다. 인천은 그동안 공업화, 산업화하면서 바다를 배발하기 위한 그 용도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바다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 보통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자유롭고 낭만의 이미지가 넘치는데 인천 바다 옆엔 공업단지들이 조성돼 있고 유명한 음식도 해산물이 아니라 짜장면이 처음 등장한 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 상인들이 고국의 음식을 해먹다 1905년 중식당 공화춘 메뉴에 오르면서부터였다. 당시 부두에 근로자들이 많아 싸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구하기 쉬웠던 밀을 주재료로 점차 한국화하며 지금의 짜장면이 완성된 거란다. 개항을 통해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은 지역마다 발전 속도가 다 달라서 자치구마다 꽤 다른 느낌이 난다. 한 30여 년 동안 인천이 많이 바뀌었어요. 항구 중심으로 형성이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홍도 신도시나 청라 신도시의 인구가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인천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서 한 도시라기에는 좀 동네마다 특성도 다르고 좀 왕래도 많지 않고 그래서인지 인천 사람을 발견하면 인천 어디부터 묻는다. 인천 어디예요? 인천 옛날에 그 논현동, 남천동. 그래서 이소라 씨 제가 자꾸 인천을 안 끼는 이유가 그 부평이잖아요. 맞아. 인천은 타 지역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천 토박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천에는 찐 인천러가 많이 없다. 충청도 사람이 많고 뒤이어 전라도, 경상도, 이북 사람까지 다양한 인구 구성비를 자랑한다. 찐 인천러들의 애향심을 기대하기엔 힘든 여건이라는 인천. 이제 생각해보니까 천안이 더 좋다.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나 이런 게 서울에 기생해서 이렇게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 있으니까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심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 같아요. 지역 정체성이 약한 건 선거 때 확인할 수 있다. 외지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라 특정한 지역색을 띠지 않는 특징도 있지만 무엇보다 올해 4월 치러진 선거율도 밑에서 3등. 그 전부터도 투표율 꼴찌를 꾸준히 차지해왔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만들어진 인천이지만 이들은 해가 뜨면 다시 서울로 출근한다.
웬만한 모임이나 문화생활도 주로 서울에서 하고 말이다. 인천너라면 통학, 출근, 약속을 위해 땅바닥에 왕복 3시간쯤은 버려봤을 거라는데 약간 나 길 위에서 뭐하고 있지. 대학교를 이제 왕복 3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자취를 하긴 가깝고 통학을 하기는 멀고 되게 그런 애매한 실제로 외지에서 돈을 쓰는 비율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인천은 배드타운의 역할로 굳어져 그저 서울 옆의 도시로 인식하게 돼버린 거 아닐까? 인천을 망치러 온 인천의 구원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인천을 남북으로 가르며 물자를 운송하다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과정 덕분에 철로 주변으로 도시화가 이뤄졌지만 그만큼 서울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며 인천 자체가 서울에 더욱 발목 잡힌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철도가 처음 놓이면 뭘 하나. 광역시 중 유일하게 KTX가 서지 않아 기차를 타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고 말이다. 서울 가서 타라는 건데 큰 이제 도시들은 다 KTX를 갖고 있는데 왜 인천은 뺐을까요? 게다가 꼭 필요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들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인천으로 몰렸다는데 그런 요소들이 바로 마개도시라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발전소도 인천에 해안가에다 짓고 매립지도 인천에다 짓고 화력발전에다 짓고 또 LNG 석유 비축기지도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살기에는 편한 시설들이 인천에 많이 건설이 됐어요. 거기에 더해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던 동구, 남구는 각종 규제에 개발 제한까지 받으며 지역의 성장은 가로막혔다. 그러다 개발의 중심지가 지금의 신도심 쪽으로 옮겨가며 이곳은 구도심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한다. 개발도 낙후도 모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움직여진 건데 찬밥 신세의 마개라니. 이쯤이면 인천 사람들 서러움 인정해줘야 한다. 서울하고 좀 가까워서 장점도 단점일 수 있는데 뭐 이것저것을 다 서울 가서 봐야 될 일들이 많고 특히 이제 문화 혜택을 인천은 제일 못 받는 것 같아요.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거는 인천에 있어도 서울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인천 사람들이 보통 홍대 정도는 진짜 집 앞 거의 우리 동네다 이런 얘기 많이들. 지금도 자치구별 격차나 지역 밖으로 도는 소비 문제는 인천의 과제인 듯하다.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거나 원도심 살리기에 뛰어드는 등 지역의 정체성을 굳히려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살짝 생각을 바꿔보자면 인천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없다.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처럼 대표적인 관광지도 물론 훌륭하지만 근대화하며 성장한 도시인 만큼 원도심에서 근대식 건물과 오래된 골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정동진 일출이 유명한 만큼 인천엔 정서진이 일몰 맛집이라는데 이 밖에도 인천엔 갈대숲, 산책로 등 자연경관이 훌륭한 편이다. 영종국제도시는 다 알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은 곳이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세계 면세점 판매율 1위를 기록할 만큼 자랑스럽게 국제도시로서 자리를 탄탄히 잡아놓고 있는데 지난해 연간 여객은 개항 이후 최초로 7천만 명이 넘었고 운항 횟수가 40만 회가 넘는다. 송도 국제도시는 원래 없었던 땅이었다. 갯벌을 매립해 새로 만든 도시인데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멋진 관광지와 주거, 쇼핑으로도 유명해져 사람들을 인천으로 끌어온 기특한 곳이다. 그러니까 인천 한 곳에서만 자연에서 힐링, 원도심의 추억, 신도시에서 미래까지 싹 다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여행지임에는 틀림없다. 아직 빛이 나지 않은 도시? 인천에서 다 채울 수가 있는 정도로 뭔가 좋은 도시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가 좀 아쉬운 도시? 인천은 다양성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동네에는 뭔가 하나의 색이 있다면 인천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도시라는 게 되게 재밌는 요소. 인천은 우리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발을 내딛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첫인상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매력이 공존할 도시가 되지 않을까?